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출제 영역을 집중적으로 타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별표라고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꼭 숙지를 해 주셔야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좀 이렇게 많이 풀렸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제가 부탁하는 게 도시락 싸와가지고 좀 여기서 먹고 또 공부 좀 하고 독서실에서 좀 하고 그리고 집을 갈 수 있도록 해요. 참 좋은 자격증이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이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시락 싸와가지고 좀 해달라는 거,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바를 빠른 속도로 이루기에는 모든 걸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생활 자체를 단순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만 해줘야지 이렇게 뭐 다른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른 만남을 갖는다는 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기 위해서는 도시락 지참하라는 거. 도시락 싸우신 분들은 다 합격이에요. 떨어진 사례들이 없어요. 그래요. 어느 학원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로 좀 임해달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우선 297쪽을 펴봅니다. 다른 건 놓아두고, 297쪽, 아무튼 출제 영역을 좀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밑에 2번에 행위제한 등 해서 제19조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을 공부할 건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요.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건물을 빨리 지어버려야 보상액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또는 요걸 갖다가 땅이 가지고 있으면 요걸 갖다가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C라는 사람한테 논아주면, 분할해서 논아주면 우리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여자가 아파트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취지야. 즉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창고를 창고로 그대로 보상받는 것보다는 창고를 갖다가 과일가게라도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영업 손실보상액이 또 같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가 되어집니다. 영업 손실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단하다고. 그래서 용산 참사 사건 같은 경우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좀 너무 안 됐죠. 너무 큰 충격인데, 사실 그 용산역 근처에서 이렇게 김밥 장사라도 라면 가게라도 하면 말이죠,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매출을 그대로 신고를 해주면 그 신고액을 보고서 이거에 4개월분을 해줍니다, 영업보상을.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우리 소득 그대로 신고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매출이 뭐 한 80만원, 100만원 있었다 이렇게 되면 뭐 10만원만 신고한다는 거나 카드 긁은 내용만 신고한다는 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손실보상이 적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불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내년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많은 액수 그대로 다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야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좀 혜택도 있고 하는 거니까 골고루 나눠 갖기 위해서 우리 세금도 징수하는 거니까요. 많이 벌고 많이 내세요. 적게 벌고 안 내려고 하지 말고 많이 벌고 많이 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한 행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 그 허가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죠. 거기 1, 2, 3, 4, 5, 6, 7 나와요. 앞에서 딱 묶어놓고 개발행위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개발행위 등. 우리 개발행위 하면은 건물 토토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제식재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보상받기 위한 행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건축물의 건축 등 해가지고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다음에 용도 변경 한번 찾아보세요. 첫 줄에 용도 변경 나와요. 용도 변경의 내용 한번 딱 엮어놓고
그러니까 창고로 이렇게 그대로 보상받는 것보다 뭐 과일 가게라도 뭐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상점으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작물의 설치죠. 밑줄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개발행위, 절도, 성토, 정지, 포장이 있죠. 그 다음에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게 전부 다 형질 변경. 자, 토석 채취 나와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질 변경 쪽에서 허가받는 거니까 별도로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 토지 분할. 자, 물건 쌓아놓는 행위. 1개월 이상 쌓아놓죠. 중목의 벌재, 식재, 데모였고요. 자, 우리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용도 변경과 중목의 벌채, 식재가 들어가죠. 요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상받기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하자? 허가받자 하는 내용이고. 자, 한번 넘어가 봐요. 298쪽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주죠. 자, 시장문수 등은 밑줄 그어놓고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시행자가 있는 경우, 시행자 누구예요? 우리죠? 조합이죠?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걸 갖다가 무슨 상가 부지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걸 허가해버리면 안 되잖아 또. 자, 그래서 우리 조합의 의견을 듣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허가 예외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에 밑줄 그어놓고, 자, 그러면 1, 2번 묶고 동그라미 1, 2, 3, 4, 5 딱 묶어야죠. 이게 바로 앞에다가 써놔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써놔야죠.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닐 때는 그냥 한다, 이런 내용이요. 특별한 보상을 갖다가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들,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별표 하나 딱 쳐놓고 선생님들 요건 구분을 해주셔야 돼. 요건 공부해 주셔야 돼. 요건 시험의 출제 영역. 자, 1호를 보니까 재복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한번 딱 긋고. 응급조치는 뭐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 자, 2번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다시 묶어요. 이게 생계형이라고 써놔요. 생계형 이렇게 써놓고 각종 생계형시설을 설치하거나 형질 변경 들어갈 때 토지를 뭐 이런 것 등은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자, 1번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밑줄 그어 놓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 간이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 놓고 먹고 살려고 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우리 보상받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 자, 2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밑줄,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자 하면 틀립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김장 담그려고 우리 배추 농사를 좀 해요. 뭐 이런 것들. 자, 3번을 보면 정비구역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개발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밑줄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밑줄 긋고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 이렇게 나오죠. 토속 채취의 네모 한번 딱 엮고, 우리 이 토속 채취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꾸면 안 돼요. 개발의 지장을 안 준다, 자연 경관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돌멩이 한 서너 개 주워왔다, 이렇게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에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그어야죠.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밑줄,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존치구역 또는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존치구역,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존치구역, 존치관리구역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문화센터 뭐 거기만 놓아두고 그 주변을 정비 사업한다 하면은 거기를 갖다가 뭐 존치하는 구역이니까 그런 데는 그 안에서 물건 쌓아놓는 것은 뭐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죠.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긋고 별표.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이 말 그대로 임식제한 거예요. 보상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죠. 뽑아낼 거니까 요건 괜찮은 건데, 가로 열고 경작지에서 임식제를 제외한다 이 말 나오죠. 또 별표. 이게 시험 문제. 그러면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식제 하는 것은 허가 받는 거요, 안 받는 거요? 받아야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경작지 보상이라고. 경작지는 무조건 보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것까지 식재에 있으면 보상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관상용 중목 임식제가 경작지에서 있다면 이건 경작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고, 그 밑에
기득권 보호에서 동그라미 1번 기득권 보호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기득권 보호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 기득권 보호 정리 한번 하죠. 자, 기득권 보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득권 보호예요. 기득권자 보호입니다.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야, 하려는 자야? 어? 웃지 말라니까. 무시하라니까. 자꾸 웃어주면 자기가 인기 있는 줄 알아. 자꾸 더 한다니까.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어야 돼. 선생님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착수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온 사례가 있어요. 착수했어야 기득권자지. 이제 뭐만 남았냐면 착수 활동 말동하는 자는 이게 여기 남았겠지. 했어야 돼. 했어야 돼. 1층 짓고 있어야 된다고. 예. 자, 모텔을 갖다가 1층 짓고 있는 거야. 이걸 건물을 1층 허가받아서 짓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국토계획법률. 국토계획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원칙,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됐어요. 6가지 내용이 지금 1층 짓고 있는데 어떡한다? 신고하고 한다. 허가받고 한다. 14일 내에 신고한다. 14일 내에 허가받고 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야. 허가나 신고 없어요. 조심하라니까. 그냥 계속한다. 자,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내용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걸로 결정고시 돼버린 거야. 이거 꼼짝만 하는 구역입니다. 결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개그 안 하려고 해도 개그 소재가 있잖아. 결정고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시옷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시옷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 요게 3개월 내에 신고하고 허가받고요. 신고하고 계속한다요. 시옷 기억나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어요. 정비구역. 이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어떡할 거냐? 오늘 지정고시 됐어. 그런데 이 안에서 모텔 짓는 거지. 지금 1층 짓고 있어. 1층 모텔을 짓고 있다고. 갑이.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계속 하겠지? 이거 30일이야. 지정고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하고 계속한다요. 에? 이럴 수 있겠어요? 기득권자 보고 다 끝난다니까. 지금 기득권자 보고 다 끝마쳐버리자고. 세 번째, 우리 눈사람 모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됐어요. 도시개발구역이 눈사람 모양 지정고시 됐는데, 지정고시 전에 벌써 오늘 지정고시 됐는데 한 달 전에 벌써 허가 받아가지고 이게 모텔 1층 짓고 있는 거야.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똑같이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속한다야. 이 부분을 지금부터 체킹할 거야. 한번 봐요. 자, 기득권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었어요. 착수했어야 돼요. 예.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밑줄 긋고 30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30일이요. 3개월이요. 30일이요. 이내 공사 또는 사업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고 동그라미 치고. 자,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202쪽. 자, 202페이지 밑에 쪽 기득권자 보호.
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202페이지.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밑줄. 아까는 정비구역이었죠?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어야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밑줄 그었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인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치고 국토기 통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이사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동그라미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밑줄. 됐어요? 정리해줘야 돼. 원칙 국토기 법률 그냥 계속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정부구역 지정고시 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거 주셔야 돼. 다시 원위치 298조. 자, 원상회복 명령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자, 원상회복 명령. 자, 밑줄 그어요. 자, 잠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그래 건물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더니 이 건물을 한 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두 채 지어져 있어. 그러면 한 채 이거 부셔야 되지? 원상복구 해야 되죠?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 하자 이런 내용이야. 자,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일 끝에 대집행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균형 규정 밑줄만 그어놓고 허가 의제 밑줄 그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경우에는 건물 토토토 등 허가받은 경우에는 국토개혁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또 받는 거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밑줄 그어놓고 별도로 국토개혁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자, 행위 소급 제한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크게 쳐놔야 돼요. 자, 이게 신설 써놓고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설 써놓고 미출제 이렇게 써놔요. 아직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다. 미출제 됐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책을 확인 한번 해보게요. 체킹합시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봐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죠? 그러면 여기서 토지 분할 하잖아. 또는 여기 건물 짓잖아요. 토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 받는다 그랬어. 건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되어지면 아파트 받아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짓을 많이 하겠지?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나서 조합원수 증가되는 행위, 토지 등 소유자의 증가, 지분 분할, 토지를 분할한다는 거나 건물을 짓는다는 거나 하면 이게 현금 청산이 되거든.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면 우리 거래가에 그대로 이게 보상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60%에서 70%밖에 보상을 안 받아. 인정 안 해. 거래가액을.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투자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이니까. 투기는 뭐 그렇고 투자를 한번 해볼 때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때 예정 구획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대충 여기 정비사업을 할 거란 말이지. 이게 지금 땅의 가치가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땅 가진 사람들한테 야 우리 나누자 이게 갑한테 ABC한테 이렇게 나눠버리면 ABC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나중에 정비사업하면. 내용 이해 가요? 또는 갑의 땅인데 을이 와가지고 건물 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을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건축물 소유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걸 언제 들어가냐면 요즘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영악해. 그래가지고 이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정비 예정구역이 딱 나왔을 때 투자를 이때 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뒤늦게 정부에서 알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됐을 때 투기 세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리 들어가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내. 어떤 법을 만드냐면 기본계획 수립 중인 정비 예정구역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중인 이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기수에서 정수까지 3년 내에서 기간을 딱 정하는데 3년 물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4년간이죠. 최장이. 무엇을 제한할 수 있냐면 행정청에서 토지 등 소유자 수, 조합원 수 증가되는 행위를 일단 막겠다는 건데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하는 것만 막겠다는 거야. 이것만 제한해 놓은 거야. 왜 이것만 제한하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뀌어.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했다 그래서 조합원수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 또는 토석 채취, 또는 어떻게 바꾸냐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 바꾼다고. 그러면 공작물의 설치는 공작물 설치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받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제한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잘 보겠습니다. 제한 대상 및 기간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그어놓고 행정청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행정청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할 때는 이제 투자, 남들이 하면 투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오른쪽 맨 위에 가요. 기본계획을 공람적인 정비예정구역 밑줄,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밑줄. 자, 쭉 밑줄 그어놓고 기수에서 정수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수에서 정수까지 3년 이내 기간 네모였고 별표. 3년이요 5년이요 2년이요 3년. 여기 나오는 3년은 중요한 년이요. 이거 꼭 잡아야 돼요. 2년으로 잡으면 안 돼요. 예, 3년 이내 기간 네모였고 1년 포함해서 연장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취장 4년입니다.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밑줄 긋고 1, 2번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별표. 뭐하고 뭐하고를 제한한다는 거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거지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제한하려면 고시 해야 돼. 그냥 고시도 없이 제한해야 돼. 고시 해야죠. 고시 동그라미 딱 치고.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행위 제한을 할 때는 행정청 행위 제한을 할 때죠.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 또는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자. 자, 고시한다 밑줄 그어요. 미리 밑줄 그어놓고 미리 고시야. 예, 제한해놓고 고시야. 미리 고시야. 제한 전 미리 고시해야지. 제한해놓고 고시하면 뭐요 이게. 자, 심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잠깐만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뭐 행위 제한을 할 때는 말이죠. 반드시 단독제 행정기관이라 하거든. 이렇게 시장군수 또는 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단독제 행정기관이라 그래. 이런 단독제 행정기관은 각종 의사결정 등을 단독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런 단독제 행정기관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제한한다 하면은 심의 거쳐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뭐 협의 거쳐 제한한다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이렇게 되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뭐 중앙도시계획위,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제한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제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뭐 시도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제한하자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걸 제한하자 그랬으니까 심의 거쳐 제한해, 심의 안 거치고 제한해, 심의 거쳐 제한하는 거야. 이제 그 내용이야. 자, 행위를 제한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이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밑줄 긋고 심의 동그라미.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 자, 지방도시계획 심의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구의 심의를 거치자 하는 내용이요. 자,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행위 제한을 한 자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 심의 전에, 자, 밑줄 그어요. 미리 제한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자.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이걸 주민의 의견 듣자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정을 갖다가 시장군수가 관할하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섹터니까. 그죠? 근데 농어민들의 어떤 생계형 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할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주민의 의견을 듣자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규역 등의 해제 이렇게 나와주죠? 정규역 등의 해제 들어가기 전에 올라간 프린트물 한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 보면 정규계획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건물 토토토 등
아무튼 보상받기 위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죠. 자 1번을 보면 자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밑줄. 자 이것도 허가받는 거죠. 자 이번에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공유수면 매립 이게 형질 변경이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죠. 자 3번 정비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상 주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건 허가 대상 아니에요. 토속 채취죠. 이걸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꿔도 안 돼요. 4번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어져요. 자 다시 원위치에서 299쪽 정비육 등의 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정비육 등의 해제 자 여기가 또 시험 1순위인데 물론 기출이 된 부분인데 자 이걸 별표를 크게 딱 쳐놔야 돼요. 최근에 해제된 게 우리 어디에서 해제됐냐면 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죠. 제기동 5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정 구역이 3월 21일부로 해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육 등 해제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뭐 반대하는 자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해제시켜버리자 이런 내용이거든. 원룸을 갖다가 다가구 주택을 지어가지고 원룸 10개가 있어요. 그 월세가 한 400, 5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아파트 지으면 관리처분으로 72평 아파트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72평 받냐고. 그냥 한 달 월수입 1,500씩 버는 게 낫지. 정비사업 안 하고. 이제 이런 자가 많으면 이제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 칠판 한번 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걸 꼭 잡아야 돼. 틀을 잡으셔야 돼. 틀을 잡으실 거요. 잡으릴 거요. 말도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선생님들. 자 우리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합해서 정비구역 등이라 그래. 그냥 등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해제죠. 정비구역 해제라 그래. 그냥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 말이죠. 요건 정비구역 지정 요 절차와 동일합니다. 해제 절차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똑같다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요. 이자가 심의 거쳐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해제도 이자가 심의 거쳐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심의 거쳤는데 해제는 심의를 생략한다. 또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 그러면 해제를 요청한다로 바뀌어져. 이제 해제 요청은 구청장 등은 해제 요청이야. 자기가 직접 해제를 못하니까 직접 지정할 수가 없었으니까 신청했잖아.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의 구역 해제권자는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비구역 옳지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지정권자니까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비구역에 있어서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라고. 요청자는 이 신청자가 되는 거야. 신청권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신청을 갖다가 구청장 등이 했죠. 구청장 등이 해제 요청 들어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보면 이 절차가 요게 심의를 거치죠. 절차는 심의를 거치죠.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거야.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 정비구역을 이 지정 절차를 보면 심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하고 동일한 거야. 해제도 이렇게 심의 거쳐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똑같다고 저거 하는 거하고 공람 절차도 똑같아. 정비개혁 할 때 입안할 때 30일 이상 입안해서 지방의 의견 청취도 하고 60일 내에 의견 청취 없으면 그냥 집행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 해제도 똑같이 나온다고 이게.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 내용 뭐 어떻게 위워? 뭐하러 위워 이걸? 일단 정비개혁 해제 절차는 정비개혁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거 뭐하러 써 이걸 써가지고 이게 위워져 이게? 아 이걸 위울 것 같으면 벌써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알겠다.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것만 딱 잡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우리가 의무적 해제해야 되는 의무적 해제 사유가 있어요. 해제 사유가 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다고. 직권으로 임의적 해제하자 하는 사유가 있어. 이 사유에 걸리면 무조건 해제해야 돼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니까 이게 해제해서는 안 되는 이 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를 좀 보완을 했어. 이 보완한 제도가 뭐냐면 여기에서만 2년 이내에서 해제를 연장한다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는 거야. 자, 2년 이내에서 2년 내에서 해제를 연장하자는 말은 해제 연장이라는 말은 어디만 나오냐면 의무적 해제만 나오는 내용이야. 불가피한 경우에 좀 해제를 갖다가 안 했어야 됐는데 그 어떤 그 주변 상황 등으로 봐서 이게 해제돼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 또. 그래서 이게 2년 내 해제를 연장하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요. 이 내용은 여기에는 없어. 자 그래서 의무적 해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갈 거야. 한 단계마다 3년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거기에 추진위원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2년이야. 딱 지문 읽다가 추진위 딱 나오면 무조건 2년. 이걸 3년으로 바꾼다고. 추진위 쪽으로 돌면 추진위가 들어가면 이건 2년이야.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쭉 갈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쭉 갈 때. 쭉 갈 때는 5년이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우선 쭉 갈 때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거든. 우리 기아자동차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아자동차 있잖아요. 여자가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죠. 이 기아자동차는 조합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어. 지 혼자 하면 되니까 뭔 조합을 결성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쭉 가는 거야. 봐봐. 정비역 지정고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쭉 간다.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로 바로 간다.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그럴 때는 이제 5년이 걸린다고. 자 봐봐. 이제 설명 듣고 책을 체킹하게 해요. 눈 좀 떠봐. 쉬게. 눈 좀 떠요. 자기네들은 눈 감고 싶으면 감고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또 눈 한번 감고 실수해봐. 맨날 또 집단으로 덤벼. 봐요 이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어.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나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신청이 없을 때야. 3년 내. 잘 봐요. 정비구역 지정곳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있어야 돼. 이게 3년이라고. 한 단계 갈 때마다 3년. 조합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 목이 잠긴다.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3년이야. 3년.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호 쪽으로 갈 때 이렇게 이게 승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년이라고. 추진호 승인 신청 후 그 다음에 2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있어야 돼. 없으면 반드시 해제해야 된다고. 자 근데 정비구역 지정고시 기아자동차 떠올려야 돼. 재개발 사업이죠. 구역 지정고시 조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쭉 간다고. 이렇게 쭉 갈 때는 이게 5년이란 말이야.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이건 지금 두 번째 사업에서 그래. 재개발 사업에서 그래. 토지 등 소유자, 기아자동차가 할 때 그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조합 결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게 5년이라고. 자, 다시 가봐. 한 단계 갈 때마다 몇 년? 3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취준율적으로, 취준이라는 말이 딱 들어간 다음 무조건 몇 년? 2년이야. 자, 이게 토지등수의 재개발 사업에서 그래. 기아자동차가 이게 안 나오니까 쭉 가는 거지. 정비역 지정고시효 몇 년 내? 5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눈으로 암기하자고, 눈으로. 자, 지금부터 확인. 자, 299쪽. 자, 의무적 해제.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합해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제해야 한다. 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밑줄 그요. 자, 밑에 1호를 보니까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 알 건 없어. 그냥 3년 동그라미 치는 거야.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자,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구청장 등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지정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아니한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3년이 된 날까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3년 이렇게 잡아갑니다. 밑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조합이 할 때죠. 1번 갑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나오면 취준을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2년 나왔다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다? 추진위원회.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자,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입니다. 자, 추진위원 밑줄 그어요.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이거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야. 지금 봐요. 구역 지정고시 후 2년 내 추진위원 승인 신청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쳐요. 3년 들어갔으니까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 3년 동그라미 쳐요. 물론 추진위 구성이 없을 때입니다. 이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 구성이 없을 때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3번이 빠졌네요. 300쪽에 제일 위에 3번. 추진위가 해서 나오죠. 자,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자, 추진위가 추진위 승인으로부터 추진위란 말 나와요. 밑줄 그어요. 추진위 나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2년 동그라미 쳐요.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내용이에요. 2년. 추진위 승인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가요. 자, 4번.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쳐요. 3년이니까 여기 추진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조합설립 인가 후에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호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기아자동차라고 써놔야 돼요. 기아자동차만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조합 없으니까 쭉 갈 때죠. 5년 동그라미 칩니다.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죠. 자, 3호 맨 앞에다가 써놔요. 쭉 갈 때 이렇게 써놓습니다. 쭉 갈 때 이렇게 써놔요. 쭉 갈 때 쭉 갈 때 이렇게 한번 써놨어요. 예.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해제 요청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5번에 심의 이렇게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요. 앞에서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놓고 앞에 받아 적습니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써놓고, 자, 해제 요청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구청장 등은 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 구청장 등 밑줄 그어놓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해제 요청 밑줄. 우리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지정 신청했었죠. 또 해제권자가 아니니까 해제 요청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밑줄만 그어요. 주민의견 청취. 자, 30일 이상 두 번째 줄 주민 공람 밑줄 그어놓고. 자, 잠깐만요. 자, 제가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14일 이상 공람하자 이 말이 나와요. 자, 기수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거야. 자,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에서 14일 이상 공람이 나오고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 14일 이상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이 공람이 이게 14일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렇게 잡아갈 수 있도록 해요. 기사에서만 14일이고 뭐 이런 날짜까지 이렇게 바꾸지는 않는데.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밑줄만 그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주민 공람을 하는 경우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역 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 그어요.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밑줄 한번 그어놓기만 합니다. 이게 정비계획을 갖다가 입안해서 정비역 지정 절차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절차로 가요. 자, 심의 동그라미 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심의 거쳐서 해제한다. 해제는 심의를 생략한다 하면 틀려요. 다만 도시재정비 축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축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밑줄 한번 그어놓고 뭐 심의구에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냥 별도의 개별 법률에서는. 자, 6번 해제기간의 연장 나오죠.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요게 신설이라고 써놓습니다. 신설. 요건 2년 연장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줘요. 2년만 잡아주면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 범위에서 2년 동그라미 쳐요.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이 내용이 어떤 2년만 잡아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2년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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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2년 연장하고. 자, 어느 때 그러냐. 밑에 나와봐. 잘 봐봐. 1호를 보니까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요자가 100분의 30 이상 동의. 밑줄 그어요. 30% 이상 동의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 요청 밑줄 걸었습니다. 30% 이상의 동의어도서 연장 요청 들어올 때죠. 자,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된다니까. 2년이 도래하기 전에 2년 도래하기 전에 3년 이렇게 5년 3년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이 있으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좋아. 그냥 2년 이렇게 연장 가능하다.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봐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밑줄 그어요.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몇 년 연장이야? 2년이죠. 자, 통보 및 열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통보 및 열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좀 쉬었다가 오른쪽에 직권해제 가겠습니다.